지금 아시아 전역의 창턱에 놓인 물잔 속에서는 흙도 정원도 없이 오직 물과 햇빛만으로 5가지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함께 작용하여 우리 몸이 처음부터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시중에 판매되는 어떤 분말 제품도 이를 해낼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5가지 식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르는지, 그리고 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여러분이 이 식물들의 이름을 연경 모르기를 바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0대 중반이 지나면 우리 몸은 매년 약 1%씩 콜라겐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50세가 되면 피부, 관절, 힘줄, 뼈를 지탱하는 구조 단백질의 거의 4분의 1을 잃게 됩니다. 콜라겐은 미용을 위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이 지닌 모든 단백질의 약 30%가 콜라겐입니다. 이는 전체 신체 구조의 뼈대입니다. 콜라겐이 분해되면 그 아래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픕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처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장점막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생물학적 쇠퇴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를 알아챘습니다. 전 세계 콜라겐 보충제 시장은 현재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매년 10%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런던의 어느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대한 통에 담긴 분말, 블리스터 파액에 든 캡슐, 파스텔 톤 병에 든 구미, 탄산음료, 사골 농축액 등 한쪽 벽면 전체가 콜라겐 제품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속에서부터 콜라겐을 회복하거나 재건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홍보 문구는 간단합니다. 콜라겐을 먹고 콜라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몸에 필요하니 직접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사골 국물, 해양 펩타이드, 소가수분 해물. 이 논리는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라벨이 설명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골 국물이나 어떤 보충제에서든 콜라겐을 삼키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이를 분해합니다. 온전한 콜라겐 분자는 소화 과정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개별 아미노산과 작은 펩타이드 조각으로 잘게 찢어집니다. 우리 몸은 콜라겐 전체를 흡수하여 피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을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 조건이 맞으면 그 아미노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노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콜라겐을 조립하려면 특정한 보조 인자, cofactors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 3중 나선 구조를 안정화하는 효소가 아예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괴혈병입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 해군 전체를 파멸시켰던 바로 그 질병입니다. 비타민 C 외에도 우리 몸은 콜라겐 섬유를 최종 구조 형태로 교차 결합시키기 위해 구리가 필요합니다. 콜라겐 대사에 관여하는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애초에 섬유화 세포, fibroblast cells의 생산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특정 식물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조 인자가 없으면 40달러짜리 분말통에서 나온 아미노산은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건설 현장에 벽돌은 배달되었지만 청사진도, 목수도, 현장 감독도 없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골 국물은 건축 자재의 일부를 제공할 뿐
조립 설명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저명한 비영리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샘플로 조사한 콜라겐 보충제 제품의 약 64%에서 납을 포함한 측정 가능한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영양소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완벽한 콜라겐 생산 시스템을 함께 제공하는 5가지 식물입니다. 아미노산 원료뿐만 아니라 보조인자, 효소 신호, 세포의 생성을 시작하라고 지시하는 화합물, 그리고 태양과 시간의 흐름에 의해 기존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제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식물은 모두 물에서 자랍니다. 모두 햇빛만 있으면 됩니다. 모두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섭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모두 이번 주말 여러분의 주방 창턱에서 기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그램당 일반적인 감귤류 과일에 필적할 만큼 엄청난 양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 영양소는 300년 전 해군 전체가 선원들의 치아가 빠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이유입니다. 1700년대 영국 왕립 해군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서양을 횡단하는 긴 항해를 하던 선원들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났습니다. 치아가 흔들리고 빠졌습니다. 몇 달 전에 아물었던 오래된 흉터가 마치 조직이 녹아내린 것처럼 다시 벌어졌습니다. 선원 전체가 쓰러져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병은 괴혈병이라 불렸으며 그 세기에 발생한 모든 해전의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국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원인은 식단에 비타민C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인체는 콜라겐을 전혀 생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콜라겐 구조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아예 작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콜라겐이 없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콜라겐이 없다는 것은 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로마인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영국 남부의 백악질 하천에서 자라온 작고 푸른 잎이 무성한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로마 군단은 이것을 야전 식량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긴 행군을 앞둔 병사들에게 이것을 처방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가장 오래된 재배 아이피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물냉이 와터크레스입니다. 영국 햄프셔에서는 1800년대 초부터 맑은 샘물이 흐르는 하천 바닥에서 물냉이를 재배해 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노동자 계층 가족들은 노점상에서 이것을 다발로 샀는데 도시 전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신선한 영양 공급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구상에서 영양적으로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램당 물냉이는 오렌지보다 많은 비타민 C, 우유보다 많은 칼슘, 브로콜리보다 많은 비타민 E, 바나나보다 많은 엽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대비 측정된 식품 중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식물 자체의 약 95%가 수분림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몸에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넘어 물냉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이소티오치아나테스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피부의 기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분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줍니다. 물냉이는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콜라겐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몇 주 동안 매일 식단에 물냉이 1인분을 추가한 여성의 대다수가 주름 깊이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포함하여 피부 결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장기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물냉이를 섭취하면 피부 세포의 항산화 수치가 향상되고 자외선 노출로 인한 DNA 손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해군을 구할 수도 있었던 이 식물은 그들이 항구를 떠나며 지나쳤던 백악질 하천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냉이는 진정한 수생식물입니다. 얕게 흐르는 물에서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기르기 위해 정원이나 흙이 담긴 화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식료품점에서든 물냉이 한 다발을 사십시오. 햇볕이 잘 드는 창턱에 깨끗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놓고 줄기를 꽂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안에 마디를 따라 가느다란 흰색 뿌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 잎을 수확하면 식물은 중심부에서 새로운 잎을 밀어내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흙도 비료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유리잔, 창문,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후추처럼 톡 쏘는 맛이 풍부한 풍미를 뚫고 나오는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드십시오. 뜨거운 수프의 마지막 순간에 넣어 숨만 죽이고 영양소는 유지하게 하십시오. 아침 스무디에 과일과 함께 갈아 드십시오. 맛이 날카롭고 깔끔하며 틀림없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냉이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보조인자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조인자는 열쇠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돌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다음 식물은 어떤 비타민도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세포에 들어가 콜라겐 공장에 직접 생산을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는 상처 입은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의 여러 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싸우다 다치면 그냥 누워서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고 둥근 잎이 달린 낮게 자라는 특정 허브를 찾아내어 으깨진 잎이 상처를 덮을 때까지 그 풀밭에서 온몸을 뒹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수세대 동안 이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이 식물을 호랑이풀 티거 그라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이거나 데이거나 긁힌 자신의 상처에도 같은 잎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더 빨리 아물었습니다. 흉터는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평평해졌습니다. 스리랑카의 노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육상 동물 중 하나인 코끼리가 평생 동안 이 허브를 의도적으로 뜯어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 관찰에서 하루 두 잎이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전통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고투콜라, 고투코라, 병풀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다른 흔한 식용 식물과 달리 고투콜라는 단순히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포에 직접적인 생화학적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잎에는 트리테르페노이드, 트리터페노이드스라는 화합물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캬소사이드입니다. 이 화합물들이 섬유화 세포에 도달하면 제1형 콜라겐 생산을 담당하는 유전적 메커니즘을 직접 활성화합니다. 제1형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콜라겐입니다. 피부, 힘줄, 뼈, 장기벽에 있는 콜라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투콜라는 건축 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스위치를 켭니다. 텅 빈 건설 현장에 목재가 배달되는 것과 현장 감독이 도착하여 인부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투콜라는 동시에 다른 일도 합니다. MMP1이라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기존 콜라겐 섬유를 분해하기 위해 생성하는 주요 효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고투콜라는 한편으로는 콜라겐 생산을 가속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콜라겐 파괴를 늦춥니다. 한 손으로는 짓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중의 어떤 보충제도 이러한 이중 메커니즘을 복제하지 못합니다. 이 식물은 2000년 전 인도에서 쓰인 아유르베다 의학의 두 가지 기본 문헌인 수슈루타 삼히타, 수슈루타 삼히타와 차라카 삼히타, 차라카 삼히타에 등장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장수를 촉진하는 최고의 약초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역의 시장에서 신선한 상태로 판매되며 방콕에서 하노이에 이르는 노점상에서 매일 허브 음료로 끓여집니다. 여기 여러분이 욕실 선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만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시카 CICA라는 라벨이 붙은 스킨케어 제품을 사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고투콜라의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시카라는 단어는 흉터 치유와 관련된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 프랑스 의사들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과 상처 봉합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화장품 업계는 결국 그 발견을 추출하고 희석하고 특허를 내어 프리미엄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백화점 선반에 놓인 모든 시카 크림은 여러분의 주방 창턱에 있는 얕은 물그릇에서 자라는 식물의 가공된 일부일 뿐입니다. 고투콜라는 본래 반수생 식물입니다. 젖은 땅을 따라 기어가며 얕은 물에 뿌리를 담근 채 번성합니다. 물을 채운 얕은 접시에 작은 꺾꽂이 가지나 모종을 놓고 매일 몇 시간씩 빛이 드는 창가에 두십시오. 식물은 수평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는 가는 줄기를 뻗습니다. 단 하나의 꺾꽂이 가지가 몇 주 만에 작고 둥근 잎이 빽빽하게 얽힌 매트가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잎을 뜯어 생으로 드십시오. 맛은 순하고 약간 쌉싸름하며 부드러운 허브 향이 납니다. 스리랑케에서는 거의 매 끼니 밥과 함께 먹는 삼볼이라는 전통 양념에 이 생잎을 넣습니다. 고투콜라는 세포에 콜라겐 생성을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세포가 무언가를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이며 그 구조의 약 3분의 1은 아미노산인 글라이신에입니다. 다른 3분의 1은 피롤린에입니다. 나머지는 하이드록시프롤린과 여러 다른 성분들의 혼합물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로 이 구성 요소들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식물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호찌민시, 방콕, 자카르타의 야외 시장을 걸어보면 속이 빈 독특한 줄기를 가진 짙은 녹색 덩굴이 상인들의 나무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은 뒤에 더 많은 다발을 묶은 채 인파 사이를 누비고 다닙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IP 채소입니다. 시금치보다, 케일보다, 그 어떤 종류의 상추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를 라우무옹이라 부르며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운 웍에 으깬 마늘과 함께 볶아 먹습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가정에서는 이를 국민 반찬으로 여깁니다. 태국에서는 팟팍봉이라 불리며 방콕 중심부의 수상시장부터 안다만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해변 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점상에서 제공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캉콩이라 불리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널리 먹는 채소입니다. 중국어로는 공심차이라고 하는데 이는 속이 빈 채소라는 뜻으로 이 덩굴이 물 표면에 떠서 퍼질 수 있게 해주는 공기로 가득 찬 줄기를 묘사한 이름입니다. 이 식물은 열대 아시아 전역에서 최소 1000년 동안 재배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전통 농업에서는 물을 댄 논에서 벼와 함께 바로 옆에서 재배되었습니다. 같은 물에서 두 가지 작물을, 같은 밭에서 두 가지 식량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식물은
공심채, 워터 스피나치입니다. 신선한 IP 100g은 단 19칼로리에 지방은 전혀 없지만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의 92%와 일일 비타민 A 권장량의 21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타민은 모두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섬유의 효소적 조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타민 A는 섬유화 세포의 회전율을 촉진하여 지치고 오래된 세포를 신선하고 활동적인 생산 세포로 교체합니다. 이 둘은 하나의 입안에서 증폭 루프를 만들어냅니다. 더 활동적인 세포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콜라겐을 생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심채는 또한 철분, 칼슘, 마그네슘, 칼륨을 의미 있는 양으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물속에서 너무나도 맹렬하게 자라나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공식적으로 유해 잡초로 분류할 정도인 식물로 포장된 완벽한 미네랄 패키지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매일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바로 그 식물이 전 세계에서 1인당 콜라겐 보충제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국가에서는 골칫거리로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공심채를 기르는 데는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한 다발을 사오십시오. 자른 줄기를 물이 담긴 길쭉한 유리잔이나 병에 꽂아둡니다. 며칠 안에 뿌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식물은 따뜻한 환경에서 빠르게 자라며 햇볕이 잘 드는 주방 창턱이면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셈입니다. 잎의 마디 위쪽 줄기를 자르면 식물은 즉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잎을 밀어냅니다. 유리잔 하나에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간장을 약간 넣고 빠르게 볶아 드십시오. 살짝 데쳐서 굴소스에 버무려 드십시오. 요리 마지막 1분 전에 수프에 떨어뜨려 넣으십시오. 오래 가열하면 우리 몸이 콜라겐 조립에 의존하는 비타민C가 파괴되므로 가열 시간은 짧게 유지하십시오. 공심채는 농축된 비타민으로 시스템을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식물 중 어느 것도 충분한 양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 자체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 구성 요소입니다. 글리신, 프롤린, 히드록시프롤린 등 실제 구조적 벽돌 말입니다. 다음 식물은 지구상에서 측정된 수생생물 중 가장 단백질 밀도가 높으며 48시간마다 전체 생물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각각의 개별, 잎상체, 에포론디는 쌀알보다 작습니다.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의 연못, 도랑, 논이 고인 물 표면에 떠서 자랍니다. 이것을 발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에 떠 있는 조류, 알게나 찌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이것은 개구리밥, 독퀴드이라고 불리며 같은 무게로 따졌을 때 지금까지 테스트된 거의 모든 식물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밥의 단백질 함량은 재배 조건에 따라 건조 중량의 24.45%에 달합니다. 이는 대두, 렌틸콩, 그리고 오늘날 농지에서 재배되는 거의 모든 전통적인 단백질 작물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밥을 이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단백질의 구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인간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글리신과 프롤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특정 개구리밥 종에서는 이 두 아미노산만으로 전체 아미노산 함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구성할 때 다른 어떤 아미노산보다 글리신과 프롤린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리 추출된 보충제도 개구리밥이 살아있는 자연식품 전체로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균형 잡힌 비율로
이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40달러짜리 콜라겐 분말통이 약속하는 바로 그 구성 요소들이 고인 물 표면에 떠서 이틀마다 스스로 2배씩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에서는 수세대 동안 개구리밥을 신선하게 먹거나 수프에 넣어 먹어왔습니다. 미얀마 버마입에서는 물계란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튀겨 먹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전혀 없는 무료 보충 영양소로 마을 연못에서 이를 수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카이라는 고단백 품종이 재배 및 상업화되어 현재 식료품점에서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충제 산업은 동물의 뼈를 갈고 아미노산 조각을 추출하여 30일마다 비워지도록 설계된 플라스틱 통 안에 밀봉합니다. 개구리밥은 주방 조리대 위에 물그릇에서 자라며 결코 생산을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식물로부터 동일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개구리밥을 기르는 것은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유리 베이킹 접시, 플라스틱 보관함, 넓은 도자기 그릇 등 얕은 용기에 물을 채우십시오. 표면이 넓은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물 위에 소량의 개구리밥을 띄웁니다. 부드러운 간접광이 드는 창가 근처에 둡니다. 1, 2주마다 물을 갈아줍니다. 이것이 과정의 전부입니다. 개구리밥은 추라 붓딩을 통해 번식합니다. 각각의 작은 잎상체는 수분이나 씨앗 없이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잎상체를 생성합니다. 2주 안에 수면은 빽빽하고 푸른 살아있는 매트로 덮일 것입니다. 고운 망사뜰채로 표면에 넘치는 양을 떠내어 수확하십시오. 남은 잎상체들은 즉시 다시 2배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소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맛은 순하고 희미한 풀향이 납니다. 스무디에 갈아 넣으면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말린 후 고운 가루로 빻아 장기간 보관하십시오. 수프에 저어 넣으십시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는 아무런 조리 과정 없이 물에서 바로 건져내어 신선하게 먹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4가지 식물, 4가지 완전히 다른 콜라겐 경로입니다. 물냉이, 워터크레스는 애초에 콜라겐 조립을 가능하게 하는 비타민C 보조 인자를 전달합니다. 병풀, 코투코라에트는 섬유화 세포에 직접적인 활성화 신호를 보내 제1형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공심채, 워터 스피낙은 세포 회전율을 가속화하는 농축된 비타민 A와 비타민 C로 전체 시스템을 증폭시킵니다. 개구리밥, 덕윗은 48시간마다 스스로 재생되는 완전 단백질 형태로 콜라겐이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콜라겐을 생성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콜라겐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태양의 자외선은 콜라겐을 분해합니다.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콜라겐을 침식합니다. 오염과 가공식품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콜라겐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MMP라는 효소 그룹은 산이 금속을 녹이는 것처럼 콜라겐 섬유를 적극적으로 씹어먹습니다. 한 손으로는 콜라겐을 만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콜라겐을 잃고 있다면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식물은 이러한 파괴를 막아줍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미나리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세리라고 하며 매년 1월 7일 건강과 쇄신을 기원하는 수백 년 된 의식에서 먹는 7가지 신성한 허브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친차이라고 하며 매년 봄 간과 혈액을 정화하는 강장제로 섭취합니다.
2020년에 개봉하여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영화를 통해 미나리라는 이름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족들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땅에 정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심었던 작물이 바로 이 식물이었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미나리는 습한 땅이면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야기 속에서나 현실에서나 미나리는 회복력과 조용한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이 식물은 수생 샐러리, 워터 샐러리입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가을가와 습한 초원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다년생 허브입니다. 줄기는 샐러리와 비슷하지만 더 날카롭고 향긋한 향이 나는 밝고 깔끔한 맛을 냅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참기름과 천일염으로 버무린 샐러드에 생으로 곁들여 먹습니다. 살짝 데쳐서 구운 삼겹살 옆에 수북이 쌓아놓기도 합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종종 고기 한 점을 생잎으로 싸서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밝고 허브 향이 나는 아삭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기름진 맛을 잡아줍니다. 미나리는 단순한 반찬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식사의 균형과 조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일본에서는 봄철 전골 요리나 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전통 허브 쌀죽인 나나쿠사 가유, 나나쿠사 가유에 미나리가 들어갑니다. 미나리가 이 시스템의 필수적인 이유는 콜라겐 파괴를 담당하는 효소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잎과 줄기에는 식용 허브 중 가장 강력한 식물성 항산화제 중 하나인 클로로겐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페르시카린, 페르시차린과 이소람네틴, 이솔함네틴을 포함한 보호용 플라보노이드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피부와 결합 조직에서 MMP 활동을 억제합니다. 태양의 자외선은 MMP 생성의 급증을 유발하며 이것이 햇빛 노출이 눈에 띄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나리는 파괴적인 효소가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기 전에 이를 진정시킴으로써 자외선으로 인한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나리에는 구리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개별 콜라겐 섬유를 최종적으로 짜여진 구조적 형태로 교차 결합시키는 효소인 리실 옥시다제, 리실 옥시다세에 필요한 특정 미네랄입니다. 구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체는 콜라겐 분자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밧줄로 닿지 않은 실처럼 느슨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미나리는 이 구조를 완성하는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민간요법에서 이 식물은 수세기 동안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허브로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환경적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식물성 추출물로서 한국 스킨케어 제형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식물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들이 자유롭게 먹던 음식이 추출, 가공, 희석, 특허를 거쳐 프리미엄 성분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나리를 키우는 방법은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식물과 동일한 방식을 따릅니다. 물을 좋아하는 다년생 식물로 꺾꽂이를 통해 쉽게 뿌리를 내립니다. 햇빛이 드는 창틀에 깨끗한 물이 담긴 병을 놓고 신선한 줄기를 꽂아두세요. 일주일 안에 뿌리가 형성됩니다. 왕성하게 자라며 자주 수확할수록 더 무성하고 빽빽하게 자라납니다. 잎, 줄기, 심지어 어린 뿌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면 멈추지 않고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담긴 유리잔에서 자라는 5가지 식물, 5가지의 뚜렷한 메커니즘, 그리고 하나의 완전한 콜라겐 생성 시스템입니다. 물냉이는
콜라겐 조립을 가능하게 하는 비타민 C 보조 인자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과정 자체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병풀은 섬유화 세포에 직접적인 활성화 신호를 보내 제1형 콜라겐을 가속화된 속도로 생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공심체는 농축된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함께 사용하여 세포 회전율을 증폭시켜 더 활동적인 콜라겐 생성 세포를 만듭니다. 개구리밥은 글리신과 프롤린을 포함하여 콜라겐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 구성 요소를 제공하여 신체가 자체적으로 히드록시프롤린을 합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나리는 기존 콜라겐을 파괴하는 MMP 효소를 억제하고 새로운 섬유를 완성된 구조적 형태로 교차 결합하는 데 필요한 구리를 제공합니다. 창틀 위에 놓인 5잔의 물, 함께 작용하는 5가지 식물, 몇 개의 꺾꽂이 줄기 값만 들고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통해 신체가 자체 콜라겐을 구축, 유지 및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입력값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창틀 하나가 무엇을 대체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가 내부의 아미노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조 인자가 제거된 갈아 만든 동물 부위로 만든 콜라겐 파우더통, 조립 설명서 없이 원재료만 배송되는 사골 국물 구독, 물이 담긴 접시에서 무료로 키울 수 있는 식물에 희석된 추출물이 들어있는 시카 CIKA 페이스 크림. 제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주문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에 30일마다 갱신되는 월간 영양제 청구서. 이 모든 제품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합니다. 용기가 비워지면 다른 용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구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식물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라납니다. 스리랑카의 할머니들은 매일 신선한 병풀 잎을 먹으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래전부터 대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쇄신과 정화의 의식으로 매년 봄 맑은 국에 미나리를 넣어 먹습니다. 베트남의 노점상들은 매 식사 시간마다 직화로 공심채를 볶습니다. 사이공의 골목에서 하노이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할머니들은 마을 연못에서 개구리밥을 건져내어 카레에 넣으면서도 늘 그래왔기 때문에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뱃사공들은 물냉이가 왜 그들을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차가운 백악질 가을에서 물냉이를 수확했습니다. 이 문화권 중 어느 곳도 콜라겐 영양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콜라겐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음모에 의해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물 한 잔에서 자라는 식물은 매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꺾꽂이 줄기는 구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 입력값이 필요 없는 살아있는 시스템은 입력 산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마케팅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세대 만에 대중의 의식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단 한 세대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햄프셔에서 켄트에 이르는 백악질 가을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방갈로르에 이르는 마을 연못에 여전히 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습한 초원을 여전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의 모든 주요 도시에 있는 모든 아시아 식료품점의 진열대에 여전히 놓여 있으며 누군가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억해 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물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망각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물냉이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무 식료품점에서나 구입하세요. 오늘 밤 줄기를 물 한 잔에 꽂아두세요. 주말이면 뿌리가 내릴 것입니다. 묘목장이나 온라인 재배자에게서 꺾꽂이 줄기를 구하면 병풀을 추가하세요. 아시아 마켓에서 몇 달러면 살 수 있는 공심채 한 단을 집어 오세요. 밝은 창가 근처에 얕은 물 쟁반에 개구리밥을 띄우세요. 병에 담긴 신선한 줄기 하나에서 미나리 뿌리를 내리세요. 한 달 안에 창틀에 놓인 5잔의 물이 욕실에 있는 병으로 가득 찬 선반 전체를 대체할 것입니다. 식물은 여러분의 영양제 예산이나 우편 번호 또는 부엌에서 나만의 콜라겐 시스템을 키운다고 말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주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식물은 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을 주면 어떤 상점에 어떤 선반에 있는 병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줄 것입니다. 스스로 구축하고 스스로 보호하며 일단 시작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살아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5가지 식물, 5잔의 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해답을 키울 때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틀에 있는 단순한 식물과 내면에서부터 치유하는 자연의 힘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세계가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건강의 비밀을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함께 키워나갑시다. 고대 지혜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